얼마나 오랜 시간을 기다리셨습니까, 여러분? 지긋지긋했던 문재인 정권의 임기가 오늘 0시부로 끝납니다. 자, 이에 문재인이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퇴임 연설을 했는데요. 다시 한번 자화자찬하는 모습에 적지 않은 국민들이 눈살을 찌푸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문재인은 퇴임 연설에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다면서 많은 분야에서 선도국가가 되었다고 자화자찬했는데 이게 과연 맞는 말인지 한번 따져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시작합니다. 문재인이 오늘 드디어 5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합니다. 문재인은 이날 청와대에서 퇴임 연설을 했는데 예상대로 자화자찬 일색이었습니다. 퇴임 연설에서 문재인은 촛불 정권의 탄생,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 일본의 수출 규제 극복 등을 언급하며 많은 분야에서 선도국가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우리 국민들은 지금 문재인 정권이 우리나라를 선도국가로 도약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계실까요? 먼저 문재인은 정권이 탄생하게 된 배경을 장황하게 설명했습니다. 퇴임 연설에서 문재인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헌정 질서가 무너졌을 때 우리 국민은 가장 평화적이고 문화적인 촛불 집회를 통해 그리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탄핵이라는 적법 절차에 따라 정부를 교체하고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얼마나 부응했는지 숙연한 마음이 된다면서 그러나 우리 정부가 다 이루지 못했더라도 나라다운 나라를 향한 국민의 열망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했고요. 이어서 촛불의 염원은 여전히 우리의 희망이자 동력으로 피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문재인 임기 중 여러분께서 귀가 따갑도록 들었던 말 중 하나가 바로 이 촛불 정권이라는 말일 것입니다. 자, 그간 문재인 정권은 촛불 집회를 미화하며 신성시하는 모습까지 보여왔고 정권 탄생의 정당성을 바로 이 촛불 집회에서 찾았습니다. 그러나 과연 촛불 집회 그리고 그 덕에 전 정권을 끌어내리고 탄생하게 된 문재인 정권이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민주주의를 발전시켰다고 볼 수 있을까요? 물론 마지막까지 문재인이 국정 운영을 잘한다고 답하고 계시는 40% 초중반의 국민들은 그렇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으나 그보다 많은 국민들은 지난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선택했습니다. 더 이상 이들에게 나라를 맡겨서는 정말 큰일 나겠다는 위기의식이 발동한 것이죠. 문재인 정권과 거대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그야말로 남용하고 법 위에 군림하려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을 철저히 둘로 갈라놓고 자기들을 지지해주는 국민들만을 위한 정치를 했습니다. 또 한쪽 이념에 충실한 국정 운영을 펼쳤죠. 그 결과 이들은 겁대가리를 상실했습니다. 증거가 명확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서초동에 모여 그를 지키자는 집회를 열어 진실을 호도했고 권력에 대한 수사는 친여 검찰들을 통해 철저히 은폐하고 지연시켜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권 비리에 칼을 댄 검사들은 줄줄이 좌천되거나 옷을 벗어야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의 특권 의식도 타의 추정을 불허했죠. 울산 선거 개입 사건의 피의자들은 검찰의 소환에 줄줄이 불응했고 최강욱 의원은 바쁘다면서 재판을 받다가 자리를 뜨려 했습니다. 또 자기 진영 사람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린 법관들에 대해선 탄핵하겠다고 겁박까지 했고 탈원전 감사를 진행한 최재형 감사원장은 국회에 불려가 온갖 모욕적인 말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또 윤미향의 사례에서 보셨다시피 이들이 가진 특유의 뻔뻔함은 가히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들이 만들어내는 법안들은 모두 자유민주주의에 반하는 입법이거나 이념에 충실한 법들이 태반이었습니다. 오죽하면 대북전단금지법이나 언론중재법 그리고 최근엔 검수완박 법안까지 국제사회가 나서 한국의 민주주의를 걱정하는 그런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고 나라가 이들의 폭주 때문에 망가지다시피 했죠. 그래서 국민들은 지난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임하는 문재인의 입에서 촛불 집회를 통해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는 말이 천연덕스럽게 다시 등장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뻔뻔하기 그지없을까요? 자, 다음 문재인은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언급하며 북한과의 평화를 운운했습니다. 자, 그런데 현실은
어땠습니까? 문재인 정권의 대북 정책은 한마디로 쇼로 시작해 쇼로 끝났습니다. 미국 대통령을 끌어들여 김정은과 만나는 국제적 쇼를 펼치더니 임기 마지막까지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통해 또 한 번의 쇼를 펼치려 했지만 결국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문 정권은 지난 5년 동안 북한을 중심으로 외교 전략을 짜면서 국제사회가 추진하는 대북 인권 제재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게 문재인의 외교가 왕따 신세로 전락한 근본적 원인이 되었지요. 그러는 동안 북한의 핵미사일은 더욱 고도화됐고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폭파됐습니다. 그 이후 북한과의 대화는 사실상 단절됐죠. 자, 무엇보다 북한 중심의 대북 정책 탓에 미국, 일본 등 우방국과의 관계가 매우 소원해졌습니다. 자, 이건 굉장히 뼈아픈 지점이라 할 수 있는데 이처럼 문재인이 말하는 평화는 그 자체가 망상이요 허구였습니다. 자, 다음. 문재인은 퇴임 연설에서 코로나 팬데믹의 위대한 극복을 언급하며 많은 분야에서 선도국가가 되었다고 자화자찬했습니다. 자,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헛웃음을 참기 힘드셨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불과 며칠 전 대만이 우리나라 1인당 GDP를 추월할 것이란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대만에게 추월을 당한 것은 19년 만의 일이라고 하는데 이를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대다수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도국가 운운하며 자화자찬하는 모습에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셨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문재인 정권의 5년은 이른바 이념에 입각한 삼류 정치가 나라를 말아먹은 그야말로 치욕의 역사였습니다. 원천 기술이 부족한 나라가 열심히 일하는 것을 죄악시하면서 주 52시간제를 밀어붙였고 탈원전은 그야말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스스로 망치는 자해 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또 그렇게 잘 나가던 우리 기업들은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세계 시장에서 무엇 하나 새로 이루어내고 따낸 것이 거의 전무했습니다. 중소기업들은요,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으로 생산기지를 옮기기 일쑤였죠. 그로 인해 우리나라가 그렇게 잘하던 반도체, 조선, 자동차 등 주력 산업이 모두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우리나라가 맞고 있는 복합적 위기는 문재인 정권의 삼류 정치, 무능이 불러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퇴임 마지막 날 선도국가 운운하고 있으니 국민들께서 얼마나 어이가 없으셨겠습니까? 자, 그리고 마지막 문재인은 퇴임 연설 후미에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선거 과정에서 더욱 깊어진 갈등의 골을 메우며 국민 통합의 길로 나아갈 때 대한민국은 진정한 성공의 길로 더욱 힘차게 전진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또한 어떻게 저렇게 뻔뻔스러울까 싶었는데요. 임기 시작부터 적폐청산이니 촛불정권이니 하면서 국민들을 둘로 갈라놓더니 임기 끝날 때까지도 차기 정권의 정책에 사사건건 시비를 걸며 목리를 부린 게 바로 엊그제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차기 정부의 내각 구성을 방해하면서 사실상 대선 불복이나 다름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저들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게 중요하다면서 통합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말 따로 행동 따로 어쩌면 저렇게 마지막까지 뻔뻔스러울까요? 자, 지금까지 오늘 오전 있었던 문재인의 마지막 퇴임 연설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따져봤습니다.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저 또한 너무 진영 논리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닌지, 비판을 위한 비판만을 하는 것은 아닌지, 정말 문재인 정권이 잘한 일은 없는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요. 아무리 곰곰이 세밀하게 생각해봐도 문재인 정권이 잘한 게 하나라도 있나라는 질문에 저는 정말 없다, 잘한 일이 단 하나도 떠오르지 않는다,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